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포토샵하고 ACR에서 이 색상이 미세하게 틀리다,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요거를 지금 어제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사실 고전에도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다가. 근데 제가 계속 밖에 돌아다니냐고 뭐 신경을 못 쓰다가 오늘 좀 시간이 나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포토샵에서 사진을 이렇게 보정하다 보면 색상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모니터가 뭐 한 대가 있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내 모니터가 맞나 보다 하고 이걸 쓰게 되는데, 뭐 이런 분들도 내 모니터를 쓰고 편집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어디 웹에 올리고 내 핸드폰으로 봤을 때 그럼 모니터하고 핸드폰하고 틀리죠.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핸드폰하고 틀린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가 두 대라든가 아니면 각 프로그램마다, 어떤 프로그램은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 캘리브레이션이 다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또 윈도우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라서. 그래서 이 모니터, 똑같은 컴퓨터 한 대에서 모니터도 똑같고 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는 색이 뭐 빨간색이 뭐 요렇게 요 정도 빨간색이 보였는데, 만약에 뭐 어떤 사진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뭐 100장 200장 막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면은 그 프로파일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캘리브레이션을 잡았을 때 이 프로파일을 지원을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마다 프로파일을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가 색을 일단 저한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본다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자기가 하는 모니터, 컴퓨터 이렇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아니고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세계관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사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듀얼 모니터를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해결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주변에서 전혀 뭐 문제들 없었는데, 저는 듀얼 모니터에만 노트북도 가지고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왜 색이 틀리지? 그래서 그때부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일치를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가지고 모니터 맞춰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칼 프로파일 로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엑스라이트라는 그 하드웨어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꽤 오래돼 가지고, 기존에는 기본 제공된 프로그램을 쓰다가 지금은 그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이제 요걸 한 몇 년 전부터 썼는데, 요 디스플레이 칼 요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지금은 아마 업데이트가 중단이 됐을 거예요, 요게. 근데도 2개, 3개 뭐 이렇게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 잡혀요, 이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은 요거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엑스라이트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써요. 근데 지금은 뭐 스파이더를 쓰거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잘 잡힐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는 저도 스파이더를 많이 썼었는데, 이 닭볕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칼라 차트를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개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에버랜드에 갔을 때 색상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요런 걸 찍어 본 거예요, 제가. 찍고, 요 닭 같은 경우도 찍고, 요런 것도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요런 이제 칼라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 스튜디오 아우라 카페가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유튜브, 여기 보면 유튜브 아우라 요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우라 카페를 찾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쭉 메뉴에 보시면 사진 강좌 자료실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 강좌 자료실 누르면은 쭉 제일 끝에서 자, 두 번째 페이지 좀 가면은 여기 사진 잘 찍는 법, 겨울 눈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겨울 눈 사진 노출 마스터하기, 입사식 노출, 반사식 노출, 카메라 적정 노출, 요 게시물이에요, 그죠? 그럼 요 영상이 나오고, 여기 첨부 파일이 하나 있죠. 그럼 첨부 파일이 요 아우라 컬러 차트예요. 그래서 요걸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색상 차트를 지원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색이 좀 틀리게 보여요. 자,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게 컬리브레이션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요 컬러 차트를 다운을 받으시고, 저처럼 포토샵에 일단 하나 띄워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포토샵하고 ACR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이제 보실 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모니터도 확인도 하고 프린터도 확인하고, 저는 이 다양한 분야에 다 써요. 그래서 이런 이 아그파에서 나온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한 16인치로 뽑아가지고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뽑아서 파란색을 미세하게 보고 검은색 보고, 자 그래서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이,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면은, 자 여기 검은색이 보이죠. 요 단계가 다 보여야 돼요.
모니터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고 저렴한 모니터다 그랬을 때 진짜 요 두 단계가 지금 확실히 구분이 되죠. 저는 지금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안부가 너무 묻혀 있다든가 캘리브레이션 안 해가지고 밝은 색으로 치우쳐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끝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두 단계가 구분이 돼야 되고 요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고 쭉 단계별로 구분이 되면서 끝에 단계까지 완벽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다른 차트들은 조금 좀 미세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 있는데 이것만 다 보이면은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빨간색도 그렇고 여기 녹색은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연두색도 그렇고 검정색은 여기 보면은 요거 제일 어두운 두 개도 구분이 되거든요. 저는 요 밝은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요런 달팽이 같이 요런 차트를 봤을 때도 쭉 구분이 잘 되죠. 검정색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흰색도 여기도 지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하얀색 한 부분. 그 다음에 나선형으로 쭉 가서 점점 진해지면서 제일 진하게. 그래서 요게 구분이 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인쇄를 한다 했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 녹색의 부분. 지금 우리가 이제 색상 차트를 보면은 자, 색상 차트를 한번 뭐 어도비 RGB, sRGB, 뭐 포토 프로 RGB, DCI, P3 뭐 이런 색공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자, 모니터 색공간. 자,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동그랗게 크게 큰 표가 하나 있죠? 요게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가시 공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렉 709 sRGB 이렇게 돼 있죠. sRGB 색공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애플에서 만든 DCI P3. 그 다음에 렉 2020 어도비 RGB, 여기도 이제 어도비 RGB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포토 프로 RGB. 제가 모니터를 이제 저렴한 걸 하나 쓰는데 포토 프로 RGB가 어도비 RGB가 뭐 120% 이상 지원되는 모니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소린가 처음에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런 걸 사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전문가용 모니터는 어도비 RGB 뭐 99%뭐 이렇게 나오죠. 델이나 뭐 에이조 이렇게 뭐 유명한 회사들. 그래서 어도비 RGB만 사실 해도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녹색 부분이 되게 잘 보여요. 잘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짙은 녹색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토 프로 RGB는 어도비 RGB보다 색 공간이 더 넓죠. 그래서 실제로 어도비 RGB 뭐 119%, 120% 지원하는 모니터들을 써가지고 색 공간을 포토 프로 RGB로 해가지고 변환을 시켜놓고 녹색에 뭐 녹색 꽃잎 있는 장미꽃을 찍어서 채도를 끝까지 올리고 저장을 하고 또 저장한 사진을 불러서 또 올리고 한 두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도비 RGB나 이제 sRGB 같은 경우는 한 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올릴 때는 녹색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거 공거를 sRGB, 어도비 RGB 색공간으로 바꾸고 채도를 또 끝까지 올려보면은 녹색이 변화가 있어요. 근데 멈추는데 그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해가지고 또 불러서 포토 프로 RGB를 해가지고 색공간을 바꾸고 녹색을 또 올리죠. 그러면 진한 녹색이 계속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어도비 RGB, 포토 프로 RGB, sRGB 색공간을 캘리브레이션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이버를 딱 누르면은 여기 지금 네이버가 안 뜨는데 예전에 네이버가 이렇게 떴거든요.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봤어요. 네이버가 색깔이 바탕화면 이 색상이 틀려요. 포토 프로 RGB로 색공간을 잡았을 때 진한 색으로 네이버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봤지만은 크게 파란색이 됐을 때는 요 끝점에 다 보였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일 차이 나는 색이 이 녹색 부분을 완전히 진하면서 볼 수 없는 녹색을 표현을 해준다. 포토 프로 RGB 색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레드 쪽에서도 조금 점점 넓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보시는 요 모니터는 sRGB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쇄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품 사진은 잉크젯으로 거의 다 하죠. 그런데 염료 방식이나 이런 것도 은연 방식의 프린터에서는 딱 프린터를 해보면은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녹색 계열이 표현이 sRGB 색공간보다 안 되거든요. 은연 프린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여기가 머리가 다 뭉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 프린터를 사면서 이제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개조가 좋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차트를 해가지고 11알 이런 인화지로 해가지고 보통 11알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괜찮은 프린트다 했을 때 2-3천 원 정도 해야지 그래도 제대로 색이 나오는데 예전에 뭐 상업용으로 이렇게 이제 싸게 막 하는 분들은 뭐 11알 500원 막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도 이제 프린트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머리 결이 표현이 안 되고 여기가 하나의 녹색으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고서 한 11알로 해가지고 한 20군데 인터넷 업체에다 쫙 보내보고 괜찮은 데를 여기가 안 뭉치고 여기가 안부가 다 나오고 요런 거를 이제 봐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랬죠. 나머지 다른 색들도 이제 다 보지만 흑백 개조. 자, 그리고 이제 은연 프린터의 문제는 잉크젯에서도 이제 캘리브레이션 잘 잡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저도 모니터가 요게 LG 걸 쓰는데 요게 좀 큰 모니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검정색, 채도가 다 빠진 검정색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검정색에서 첫 번째는 약간 녹색 계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핑크 계열이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일 거예요. 요 부분이 약간 핑크색 계열이 돌아요. 그리고 이날을 했을 때도 은염은 어떤 날은 똑같은 집에서 뽑아도 녹색이 보이고 핑크색이 보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잉크젯은 캘리브레이션을 잘한 집이라 그러면은 그게 거의 이제 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도 좋은 모니터를 써야 된다는 게 그냥 순수하게 다른 뭐 핑크색이나 녹색이 돌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블랙의 톤으로만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실제로 지금 구독자님들이 실제로 보는 모니터는 또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모니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녹색이 돌고 핑크색이 돌고 이런 게 돌아요. 그래서 좋은 모니터, 비싼 모니터, 그 다음에 이 패널도 좋고 그런 모니터들을 쓰면은, 특히 이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들 있죠. 그런 거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덜하죠. 요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이거든요.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 안 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얘는 모니터에서 이런 값을 만지는 게 아니고 그래픽 카드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만약에, 자,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샵을 이렇게 열면은 요 RGB 곡선이 있죠. RGB. 요런 곡선을 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서 너는 지금 내가 이 캘리브레이션 기계로 모니터에다 이렇게 색깔을 재봤더니 안부 쪽에 빨간색이 너무 많아. 안부 쪽에 빨간색을 요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쭉 빠지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원본. 좀 눈에 띄게 많이 빼볼게요. 자, 빨간색의 반대색이 보색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빨간색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요렇게 잡고, 실제로 캘리브레이션 잡은 거 보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해서 뭐 안부의 빨간색은 명부 쪽에서는 빨간색이 좀 부족해. 그리고 이 반대색이 되는 이제 청색이 좀 많아. 그러면 요렇게 빨간색 곡선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소프트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톤 곡선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뭐 녹색 해가지고 녹색 선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파란색 선도 요렇게 막 만지죠, 얘가. 그래서 어떨 때 모니터 잡으면은 잘못 잡았을 때 캘리브레이션이 눈에 봐도 막 이런 색깔이 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흑백의 톤에 이거 순수한 블랙 톤이 아닌데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캘리브레이션 이런 방식이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의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덜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컬러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다 돼 있고, 브릿지, 그 다음에 포토샵, 어도비 카메라로 세 개가 색 공간이 다 sRGB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도 지금 여기 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고, 한 장씩 두 개를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봐도 다 똑같죠. 저도 이걸 뭐 수십 번을 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포토샵에서 ACR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ACR도 지금 비슷한 화면 한번 띄워봅시다. 자, 요렇게 확대를 해서, 잠깐 여기 사진을 한번 조금 더 확대를 해놓고, 자, 일단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요렇게 요 톤 곡선 한번 봐야 되니까. 자, ACR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자, 보면은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여기도 지금 요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요 닭벼슬의 색깔도 지금 뭐 거의 똑같고 틀린 부분이 별로 없죠. 자, 요런 색깔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사람들도 한번 같이 봅시다. 사람들하고 핑크색.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 보면은 여기 녹색도 두 개가 지금 포토샵하고 카메라 로우가 틀리다 그러셨는데 똑같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똑같고, 자, 여기도 거의 똑같은 색. 자, 그리고 뭐 요런 데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자, 포토샵부터 한번 볼게요. 포토샵에 보시면은, 자, 근데 일단은 요거는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고,
편집에서 색상 설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작업 영역에 저는 근데 이걸 특별히 뭐 컴퓨터를 새로 설치하고 포토샵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뭐 캘리브레이션 다 잡으면서 여기를 만져준 게 아니에요. 기본값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은 한번 컴퓨터를 싹 포맷을 해보시면은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영역이 여기 이제 RGB 공간에 sRGB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색 공간을 뭐 여러 개를 이제 해도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sRGB나 우리가 여기서 쓸 때는 어도비 RGB, 그다음에 포토 프로 RGB, 뭐 P3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냥 이 상태예요, sRGB. 자, 그다음에는 브릿지를 한번 봅시다. 브릿지에서도 색상이 똑같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그때 안 잡았을 때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7년도 그때도 브릿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브릿지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로 포토샵 이런 방식으로 썼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 문제로다가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 편집에서 색상 설정을 눌러 보시면은 지금 일본 이렇게 2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일본 2하고 일본하고 여기는 다 sRGB 웹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도비 RGB나 이런 거 색 공간을 따로 쓰지 않는 분들은 요건 이제 sRGB로 돼 있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로 일본 웹용 그다음에 sRGB. 근데 요거는 제가 두 개를 다 해봤는데 다 똑같이 sRGB 색 공간으로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해도 껐다 켜가지고 재부팅해도 변화가 없어요. sRGB가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질문 주신 분도 어도비 RGB 모니터나 이런 걸 쓰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도비 RGB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색 공간을 안 맞추면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 공간을 기본은 일본 2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ACR은 이 브릿지에서 넘어 들어와야지 요 색 공간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취소 누르고 요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여기 작업 과정이라고 이런 메뉴가 있죠. 작업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보시면은 sRGB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비트 채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건 다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어도비 RGB를 쓴다 그러면은 지금 브릿지, 포토샵, 그다음에 카메라 로우 환경 이걸 다 어도비 RGB로 다 바꿔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포토샵으로 해서 이제 sRGB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프로포토 RGB, DCI P3, 컬러 매치, 어도비 RGB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바꿔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니터는 sRGB밖에 지원이 안 되는 모니터예요. 두 대가 컴퓨터 한 대가 이제 두 대가 돼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데 주로 이쪽에서 상업 사진하고 이런 걸 다 보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긴 다 sRGB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색 공간을 sRGB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질문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요게 sRGB로 돼 있나 지금 ACR이죠. 그래서 sRGB로 돼 있나 요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sRGB로 돼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브릿지에서 sRGB가 돼 있나 확인하시고 아마 요거만 세 개만 확인돼 있으면 돼 있고 만약에 캘리브레이션 잡는다 그러면은 세 가지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할 때 색이나 농도나 뭐 이런 게 달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거는 또 느낌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우리 이제 아우라고 차트 있죠. 아우라 카페에서 요거 이제 차트를 받으셔가지고 요거 색상을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 개가 다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농도나 뭐 컬러나 이런 게 변화가 없이 다 똑같이 세 개의 프로그램이 다 똑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똑같이 아마 보이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세 개에서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정석으로 다 해결을 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이런 과정인데 캘리브레이션도 잡아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칼 이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이런 제품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잘 쓰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칼은 요건 제가 따로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듀얼 모니터를 제가 두 대 뭐 여러 노트북도 그렇고 이런 걸 잡으면서 이 디스플레이 칼처럼 두 대를 똑같이 잡아주는 프로그램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스파이더도에서도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 항상 두 모니터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은 그냥 봐줄만 하지 이렇게 넘겼는데 지금 요 디스플레이 칼을 쓰면서 엑스라이트에서 쓰는 그 하드웨어를 저는 쓰는데 아주 상당히 뭐 만족해요. 그냥 기존에 한 90%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요 두 개는 99%까지 두 개가 맞을 정도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칼 프로그램이 지금 한 2년 전인가 아마 3년 전부터 이제 뭐 업데이트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요 프로그램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5만 원, 20만 원 정도면은 하드웨어는 사죠. 그래서 하드웨어 사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감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프로그램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칼 요 프로파일 로더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 아주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만 해결하면은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서 이제 모니터 프로
프로파일을 다 모든 프로그램에 일치시키고 각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색상 공간에 s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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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비 RGB면은 어도비 RGB, 어도비 RGB, 어도비 RGB 요걸 프로필만 다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요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